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짐승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말씀이 맞소. 넌 우리 가문의 슈치이자 재앙일 뿐이야. 하늘이시여,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 7년 만에 구걸에 드시는 밥맛은 어떠십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내린 기막힌 처벌, 그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차가운 땅바닥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높디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조씨 부인이 화려한 비단옷을 두르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인의 입가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 담긴 비웃음이 차갑게 매달려 있었다. 살이 올라 통통한 며느리의 모습은 부인에게 그 밥만 축내는 짐승 같은 년아. 내년에 그 뒤룩뒤룩 찐 살덩어리를 보아라. 우리 집안의 귀한 쌀을 혼자 다 처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기둥뿌리까지 뽑아먹을 작정이냐. 수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땅을 적셨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다. 그녀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손발이 부르트도록 밭을 메고 도준이를 수아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대청마루 구석에 숨어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섬기고 사랑하려 했던 지압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순간에도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벌벌 떨며 눈길을 피하 앞마당에 빙 둘러선 하인들조차 가여운 안주인을 동정하기는커녕 키득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쫓겨나는 꼴이 그들에게는 한낱 재밌는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조씨 부인이 다시 한번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건장한 사내종 둘이 다가와 수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수아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는 그녀를 비웃는 잔인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르르는 삭풍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흩트려 놓았다. 수아는 젖은 소매로 눈물과 피가 엉겨붙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다. 나를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라. 그녀의 품속에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부엌 아궁이 구석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눈밭 위에는 깊고 둥근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가녀리고 여린 여인들의 발자국과는 다른 그녀만의 단단하고 생명력 넘치는 흔적이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 매서운 찬바람이 벌어진 치맛자락 사이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비수처럼 얼어붙은 맨살을 도려내는 듯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난 터라 꽁꽁 어눌바닥을 딛는 발바닥에서는 이내 붉은 피가 배어나와 눈길을 적셨다. 하지만 처음 조씨 가문의 문턱을 넘던 붉은 가마 안에서의 수줍고 설레던 첫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모시며 평생을 헌신하리라 굳게 다짐했어. 사람들은 수아의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과 살집 있는 몸을 보며 덕이 많고 다복할 관상이라 칭찬하곤 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씨 부인에게 그 넉넉한 체구는 시집온 첫해 보릿고개 때 수아는 가족들을 위해 열흘 밤낮을 맹물만 마시며 산에서 캔 뚫뿌리로 연명한 적이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쓰러질 듯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부뚜막을 지켰다. 가혹한 운명과 잔인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무심한 밤하늘은 그저 차가운 눈송이만을 무정하게 쏟아낼 뿐이었다. 수아는 더 이상 구슬픈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구덩이를 헤치며 수아는 마을을 향해 난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마치 그녀의 등을 무자비하게 떠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며 허공에서 날카롭게 흩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고통으로 심하게 비틀거렸지만 그 방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수아는 차가운 밤의 장막 너머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조씨 가문의 거대한 기와집은 무자비한 눈보라 속에 서서히 형체를 잃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누구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수아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며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마치 수천 개의 대청마루 위에서 조씨 부인이 그토록 혐오하고 조롱에 맞지 않았던 그녀의 두툼한 살집은 역설적이게도 이 끔찍한 추위 속에서 희미한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얼마나 오랜 시간 눈길을 걸었을까. 이제는 시간의 흐름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 무작정 험한 산길을 헤매던 수아의 흐릿한 시야에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가 들어왔다. 거세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화들짝 놀란 수아가 얼어붙은 손을 뻗어 급히 쌓인 눈을 파헤치자 낡고 얇디얇은 누더기 옷을 아슬아슬하게 걸친 백발의 늙은 노파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고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으며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는 끊어질 듯 가느다란 숨결만이 간헐적으로 수아는 찢어지는 듯한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자신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고 노파의 차디찬 두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다. 무자비한 시댁에서 쫓겨나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생명의 가냘픈 불씨가 꺼져가는 늙은 노파의 모습이 마치 극심한 한기에 덜덜 떨리던 수아의 손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을 더듬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어두운 부뚜막 구석에서 몰래 박박 긁어모아 두었던 작은 누룽지 조각들이 그녀의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삼켜버릴 듯 극심한 허기가 수아의 텅 빈 뱃속을 무자비하게 뒤틀며 사나운 맹수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인 늙은 거지에게 나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내어준다는 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석고 무모한 지심이 틀림없었다. 밥만 축내는 짐승 같은 년 귀한 쌀을 다 처먹고도 모자라 기둥뿌리까지 뽑아먹을 흉측한 식충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폭언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을 수아는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던 입술을 파르르 떨며 결연한 눈빛으로 눈보라가 치는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런 천박하고 먹을 것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수아는 얼어붙은 손을 움직여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천 조각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노파가 의식이 없어 혹여나 기도가 막힐까 염려된 수아는 자신의 따뜻하고 축축한 입김을 끊임없이 불어넣어가며 굳어버린 노파의 목구멍으로 귀한 곡기가 무사히 넘어가도록 온갖 적품에 지녔던 마지막 누룽지 부스러기마저 한 톨도 남김없이 노파의 입안으로 모두 털어 넣어준 수아는 거친 바닥에 끌려 찢겨진 자신의 치맛자락을 넓게 펼쳐 덮어 노파 시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하고 멸시했던 수아의 풍만하고 커다란 몸은 이제 누군가의 탐욕을 상징하는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가여운 하지만 자신의 모든 온기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력마저 남김없이 쏟아부어 버린 탓에 그녀의 시야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점차 새하얗게 흐려지고 있었다. 살을 찢는 억울하게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도끼품은 복수심도 지아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도 이제는 허공을 맴도는 고요한 눈송이처럼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비록 인적 없는 차가운 산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홀로 언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귀한 타인의 거세게 몰아치던 매서운 바람 소리도 뼛속을 잔인하게 파고들던 끔찍한 추위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품 안의 늙은 노파를 어미새처럼 꽉 끌어안은 채 수아는 모든 감각이 아득해지는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따뜻하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도 뼛속까지 파고들던 끔찍한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수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며 희미한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았다. 몽롱한 시야 너머로 춤추는 아지랑이처럼 따스한 온기가 천천히 초점을 맞춘 그녀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늙은 노파가 화려하고 이제야 깨어나셨습니까? 참으로 고마운 은인. 제 늙은 어머니를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신 그 크고 고귀한 은혜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대감 일행은 흉흉한 민심과 탐과 놀이들의 횡포를 직접 살피고자 남루한 행색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깊은 산골까지 암행을 나섰던 길이었다고 했다. 그러다 험악한 산적대를 맞 최대감은 수아의 둥글고 통통한 얼굴을 경멸이나 조롱의 눈빛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한참을 깊이 바라보았다. 세간의 사람들은 부인의 몸집을 보며 탐욕스럽다 조롱하고 멸시했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눈먼 자들의 슬픈 착각이자 큰 죄악일 뿐입니다. 부인의 그 넉넉함은 소리내어 엉엉 우는 수아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노모가 따뜻하게 감싸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너의 그 둥근 몸은 세상의 복을 듬뿍 담아내는 귀한 그릇이요. 가여운 타인을 품는 따뜻한 화로와 같단다. 그 못된 조씨 가문이 최대감은 수아에게 새로운 이름과 고귀한 신분을 부여하고 자신의 유일한 수양딸로 거두어 들였다. 억울하게 쫓겨난 소박대기 며느리 수아는 그날의 눈보라 속에서 완전히 죽었고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수아는 최대감의 혹독하지만 애정어린 가르침 아래 거대한 상단의 복잡한 업무를 마른 스펀지처럼 무섭게 흡수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엇보다 수아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었다. 겉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인이라 할 교활한 거상들과의 피말리는 팽팽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수아의 둥글고 푸근한 인상은 오히려 상대방의 날선 경계심을 눈 녹듯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녀 탐욕스럽다는 오명을 쓰며 손가락질 받던 그녀의 넉넉하고 둥근 몸집이 이제는 천하의 모든 상인과 백성을 아우르는 최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성장하며 상단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는 수아의 당찬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도저히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모의 생명을 구해 이제 수아는 자신을 조롱하던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여 억지로 살을 빼거나 세상의 얄팍한 미의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깎아내려 맞추려 들지 않았다. 최고급 비단옷을 우아하게 걸치고 화려한 하지만 가슴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겹겹이 묻어둔 조씨 가문을 향한 맹렬하고 뜨거운 복수심은 단 하루 어두운 밤 홀로 화려한 촛불이 밝혀진 거대한 집무실에 앉아 두꺼운 장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수아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를 조용히 지었다. 나를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라 부르며 화려한 창살 너머로는 모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잔혹한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거대한 폭풍우와 끔찍한 가뭄을 동시에 잉태한 변덕스러운 여름의 기운이 조용히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7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가여운 여인 수아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남쪽 지방의 모든 곡식과 약초를 거머쥔 거대한 장사꾼. 수아는 예전처럼 여전히 둥글고 통통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넉넉한 풍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신뢰와 범접, 그녀는 일부러 살을 빼려 애쓰지도 않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픈 아름다움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도 않았다. 지독한 굶주림과 모진 멸시를 견뎌낸 자신의 몸을 수아가 이끄는 장사꾼 무리는 남쪽 지방의 비옥한 들판에서 쏟아져 나오는 쌀과 귀한 산속 약초들을 몽땅 사들여 관리했다. 그녀는 곡식 한 알의 무게가 사람의 목숨 무게와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장부를 살필 때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지만 일꾼들을 대할 때면 봄볕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웠다. 예전에 수아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둥근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기곤 했다. 차가운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날 밤의 기억은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이 조씨 가문이 나날이 가난해져 이제는 몰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토록 복수는 서두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달콤한 그녀는 조씨 가문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절망의 틈에서 수아의 집무실에는 항상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돌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최대감의 가르침대로 이익보다는 사람의 마음,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진정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보아야만 씻어낼 수 있는 오래된 한이었다. 장사꾼 무리의 사람들은 우두머리인 수아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숨을 죽였고 곧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수아는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조씨 가문이 사는 마을의 위치를 그녀는 자신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손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했으니 이제는 누군가의 오만함을 꺾어 놓을 차례였다. 수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수아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화려한 비단과 보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그것들을 우아하게 다루는 법을 완벽히 익혔다. 어느덧 하늘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차가운 달빛이 수아의 집무실을 조용히 비추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누룽지 조각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간직해온 유일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스스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는 일뿐이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조씨 가문이 있는 북쪽 하늘에서 불길한 기운이 한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던 조씨네 기와집에도 거뭇한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 가득하던 비단과 금부치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석가래마저 썩 조씨 할멈은 날마다 방 안에서 며느리였던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애먼 화풀이를 해댔다. 그 살집 많은 년이 복을 다 싸 짊어지고 나가는 바람에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들은 어미의 눈을 피해 매일 밤마다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의 마지막 남은 피땀 어린 살림을 다 써버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끔 어둠 속에서 수아의 모습을 보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낯선 장사치 하나가 나타나 조씨 할멈에게 달콤한 말을 건넸다. 비단과 귀한 약을 아주 헐값에 넘겨줄 테니 나중에 큰돈을 남겨 다시 팔아보라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눈앞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농밭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집문서까지 모두 내걸고 낯선 장사치와
커다란 사고팔기 약속을 맺었다. 아들 또한 이번에야말로 큰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헛된 꿈에 부풀어 어미의 무모한 뜻을 부추겼. 하지만 약속을 마친 다음 날 낯선 장사치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넘겨준 상자 안에는 쓸모없는 돌덩이와 썩은 풀떼기만 가득했다. 조씨 할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남은 결국 조씨 집안 사람들은 평생을 지켜온 안방에서 짐짝처럼 끌려나와 차가운 진흙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씨 할멈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지만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을 온 땅에 내리부었다.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조씨 집안의 희망도 바싹 말라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날들이 이어졌다. 이웃들은 아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며 밥그릇 하나를 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조씨, 할멈 또한 예전의 거드름은 사라지고 국어를 해서라도 목숨을 이어가려 애쓰는 가련하고 추악한 늙은이. 그러던 중 들려온 떠도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니 바로 남쪽 나라의 큰 부자가 된 여인이 가뭄에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소식이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길 없는 조씨. 할멈은 오직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뜨거운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서 조씨 할멈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예전에 수아를 내쫓던 그 겨울밤의 눈보라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때의 차가운 눈발이 지금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견디기 쉬웠던 것 같다는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기름진 음식을 탐하고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살림을 불렸던 조씨 집안의 영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먼지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뚱이와 타인을 향한 지독한 원망,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집안에 부리던 이들은 이미 주인을 배신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되어 넓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다. 한때 손님들이 끊이지 않던 사랑방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쥐들이 드나들며 집안의 몰락을 조롱하듯 찍찍거리는 아들의 처는 배고픈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거친 손찌검과 차가운 욕설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식구조차 서로의 아픔을 보 조씨 할멈은 길바닥에서 남들이 버린 배춧잎을 주워 먹으며 예전에 수아가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먹던 차가운 밥상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으나 지금 자신의 처지가 되고 보니 그 식은 밥 한 덩이가 가파른 고갯길을 넘으며 조씨 할멈은 몇 번이고 고꾸라졌지만 아들은 그런 어미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짐이 된다며 뒤에서 짜증 섞인 소리만 내뱉었다.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정도 사라진 그 황량한 길 위에서 그들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조차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 꼭 자신들의 처지 같아. 조씨 할멈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었으나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몸을 떨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타오르는 햇살이 대지를 사정없이 내리쬐어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말았다. 개울물은 진즉에 말라붙어 먼지만 폴폴 날렸으며 목마름에 지친 산새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죽어갔다. 마을 입구의 고목나무 곡식 창고는 비어버린 지 오래였고 들판에는 타버린 지푸라기만 굴러다녀 사람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힘없이 울었으나 부모들 또한 줄 것이 없어 이러한 참혹한 풍경 속에서 남쪽의 큰손이라 불리는 수아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녀는 그동안 땀 흘려 모아온 수만 섬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아낌없 마을 곳곳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구수한 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수아는 직접 주걱을 들고 솥 앞을 모여든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늘진 얼굴에는 다시금 생생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수아는 사람들이 죽을 먹으며 기운을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아수라장 같은 풍경 속에서도 수아의 예리한 눈미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가마솥 연기 너머로 길게 늘어선 인간 군상을 바라보며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언덕 너머로 남루한 행색의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죽 배급소로 다가왔다. 그들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이끌고 서로를 밀치며 조금이라도 빨리 죽을 받으려고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 바로 자신을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 부르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시어머니 조씨, 할멈과 비겁했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을 호령하던 조씨 할멈은 이제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흙바닥을 기어 다니는 남편 또한 예전의 번듯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꾀죄죄한 몰골로 아내였던 사람의 은혜를 받으러 온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죽을 차지하기 위해 노인들을 밀쳐내 수아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복수를 꿈꿨던 수많은 밤 조씨 할멈 일행은 자신들의 눈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위험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로지 가마솥만 쳐다봤다. 그들은 죽을 담아주는 하인들에게 굽실거리며 더 많이 달라 애걸복걸했고 그 비굴한 웃음은 수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하인에게 귓속 말을 전하며 그들에게 줄 죽의 양을 조절하게 시킨 뒤 그늘진 구석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조씨 가문 사람들은 받은 죽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으며 뜨거운 줄도 모르고 삼켜대던 날이 저물고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질 때까지 조씨 일행은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라도 얻어먹으려 주변을 맴돌았다. 수아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인과응보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 대지는 여전히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으나 수아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듯 차분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내일 다시 찾아올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 높은 누각 위에서 수아는 가느다란 발을 내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한복판에 기력을 잃고 늘어진 조씨 일가 사람들이 보였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 한 그릇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지금과 달리 칠흑 같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수아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뚱뚱하다고 놀림받으며 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살을 낸 조씨 할멈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채 땅바닥에 떨어진 죽찌꺼기를 손가락으로 훑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 애쓰는 그 추악한 욕심은 예나 그 곁에 선 남편은 예전에 비겁했던 눈빛 그대로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어미보다 더 많은 죽을 차지하려 비열하게 굴었다. 지아비로서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조롱을 보태던 그 사내의 얼굴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저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굶주림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기림을 수아는 발 뒤에 숨어 그들의 비참한 대화를 가만히 엿들으며 숨을 죽였다. 조씨 할멈은 죽이 너무 묵다며
하인들에게 투덜대고 있었고 아들은 더 좋은 음식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의 헛된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명령을 받은 하인이 정중한 몸짓으로 조씨 일가에게 다가가 특별한 배려를 베풀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공짜 죽을 더 준다는 말에 조씨 할멈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쩍였고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수아는 자신의 둥글고 풍만한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밥만 축낸다는 소리를 듣던 가여운 며느리는 이제 온 마을을 먹여 살리는 어둠이 짙게 깔린 누각 아래에서 조씨 일가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내일 먹을 고기 반찬을 꿈꾸는 어리석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무지함이 깊어질수록 수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고 다가올 태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한 밤하늘의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나며 수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그려보았다. 용서는 고귀한 것이나 정의가 없는 용서는 하인들은 수아의 지시에 따라 조씨 일가를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하여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방은 예전에 수아가 시댁에서 지내던 좁고 습한 헛간과 닮아 있었으나 조씨 사람들은 그저 누울 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며 짐승처럼 받떨어졌다. 그들의 증오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 했지만 수아에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등불이자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풍만하고 따뜻한 몸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맥이 되었음을 느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시절의 눈물은 예전의 수아였다면 아마 저들의 비참한 몰골에 마음이 약해져 금방이라도 쌀밥을 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7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 고요한 밤의 공기는 수아의 방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고 촛불만이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 조씨 일가는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잠꼬대까지 해댔다. 그들의 날이 밝자 수아는 하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하라 일렀다. 하인들이 들고 나온 밥상은 화려한 칠기 그릇이 아닌 낡고 깨진 흙그릇이었다. 그 안에는 하얀 쌀밥 대신 거친 모래와 껄끄러운 껍질이 잔뜩 섞인 시커먼 죽이 담겨 있었다. 수아가 예전의 시댁에서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훔쳐 먹어야 했던 바로 그 밤새 고기 반찬을 꿈꾸던 조씨 할멈은 눈앞에 시커먼 죽을 보자마자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녀는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이냐며 하인들에게 앙칼진 소리를 내질렀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지독한 조씨 할멈이 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자마자 와드득하며 모래가 씹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뱉어낼 힘조차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다. 비겁한 아들은 어미보다 더 먼저 그릇을 가로채어 입가에 죽을 칠하며 정신없이 먹어댔다. 모래가 목구멍을 긁어내려 피가 섞여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그릇 밭 조씨 일가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밀치며 깨진 그릇 하나를 두고 추악한 싸움을 벌였다. 굶주림 앞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의 채통도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수아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복수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허무함이 먼저 찾아 조씨 할멈은 죽그릇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먹어야 한다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배고픔이라는 본능에만 충실한 괴물이 되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살아있는 지옥이 한참 동안의 소란이 지나가고 그릇이 바닥을 보이자 조씨 일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 그들의 입가에는
시커먼 죽과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었고 모래 섞인 죽의 쓴맛은 조씨 일가의 가슴 속에 깊은 흉터처럼 남았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이 결코 누각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수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고 조씨 일가 앞에 당당히 서서 조씨 일가는 멀리서 다가오는 고귀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죽을 주눈이니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목숨만 살려달라며 수아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결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침묵으로 그들을 압도하며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침묵의 시간은 조씨 일가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천둥소리처럼 조씨 일가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모래 섞인 죽맛이 어떠하냐.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이 먹기엔 과분한 음식이 아니더냐. 수아의 서늘한 물음에 조씨 할멈은 조씨 할멈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차마 아무런 말도 뱉지 못했다. 수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절망을 감상하듯 조씨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아의 비단 치맛자락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토록 천대하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이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아들은 제 아내였던 수아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스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의 용서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오직 눈앞의 죽음을 피하려는 비겁한 발악에 불과했으니 수아의 마음은 더욱 수아는 이제 저들에게 베풀 마지막 자비가 무엇인지 조용히 고민하며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둥근 얼굴은 달빛을 받아 인자해 보였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조씨 일가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했다. 하인들은 수아의 눈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씨 일가를 다시 헛간으로 끌고 가 가두어 버렸다. 그들은 이제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 어둠 속에서 수아는 자신의 풍만하고 따뜻한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아끼는 기분을 만끽했다. 뚱뚱한 몸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누각 위를 가리던 얇은 비단 휘장이 서늘한 저녁바람에 힘없이 밀려나며 수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와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조신의 사람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화려한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하지만 눈부신 보석 장신구와 값비싼 비단옷의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저 여인의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을 헐떡이며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비굴하게 되풀이하며 땅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댈 뿐이었다. 수아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너울을 예전에 그 처량하고 가련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을 다 가진 여장부의 서늘하고도 깊은 눈동자만이 그들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었다. 수아가 너울을 벗자 조씨 할멈은 마치 무서운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조씨 사람들은 그늘 아래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녀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비웃음이 서린 미소를 지으며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조각을 발끝으로 가볍게 툭 찼다. 너희가 그토록 아까워하던 쌀밥 대신 모래 섞인 죽을 먹여주니 감개가 무량.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용서를 빌었으나
그 모습은 너무도 비굴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수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예전에 느꼈던 작은 미련조차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짐승처럼 대했던 너희의 눈먼 마음이 결국 너희를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라기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추악한 소리였다. 수아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7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을 떠올려 그 안에는 금화가 아닌 시커멓게 타버린 누룽지 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정이었다. 이제 이것을 너희의 마지막 양식으로 삼아라. 누룽지를 본 조씨 할멈은 예전에 수아가 부엌 구석에서 배고픈 수아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하듯 차갑게 뒤를 돌아 다시 누각 위로 올라갔다. 조씨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다시 짐승처럼 헐뜯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은 배고픔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조씨 일가를 마을 밖 황량한 들판으로 내쫓으라 명령했다. 죽이지는 안 돼. 평생을 굶주림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녀가 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벌이었다. 조씨 사람 수아는 방 안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짓던 어린 며느리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장부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며 조씨 일가가 쫓겨난 자리에는 차가운 모래바람만이 불어와 그들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한때의 영화도 한때의 고통도 결국은 지은 대로 돌아온다는 하늘의 가르침을 수아는 밤은 깊었으나 수아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등불이 환하게 밝혀 새벽 하늘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지며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밤새 차가운 흙바닥에서 떨던 조신의 사람들은 마당 한복판으로 다시 끌려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번에는 하인들이 시커먼 모래죽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기국을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당에 진동하자 굶주렸던 그들의 창자가 뒤틀렸으나 누구 하나 섣불리 손을 뻗지 못했다. 수아는 소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조씨 할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제가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 하셨지요. 여기 어머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흰쌀밥이 있습니다. 조씨, 할멈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하늘이 내린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렸으니 이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었더냐. 그녀의 눈물은 흙바닥을 적셨으나 그것은 이제 와서 수아는 그들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작은 오두막 하나와 평생 일구어 먹을 작은 바퀴 하나를 내주었다. 죽이지 않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제는 남의 피땀을 조씨 일가는 수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내뱉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그들은 이제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신들이 버린 여인의 그림자를 우러러보며 살아가야 했다. 수아는 그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 마을 사람들은 수아의 이 놀라운 결말을 지켜보며 모두가 함께 울고 웃었다.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며느리가 온 마을을 살린 어머니가 된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그릇에 수아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은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이제는 조씨 할멈은 그 후로 작은 밭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곡식을 길렀다. 그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수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은 죄를 씻어내듯 정성껏 밥알을 씹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먹을 것은 소박했으나 그제야 수아의 상단은 날로 번창하여 배고픈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세월이 흘러 수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수아의 앞날에는 오직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자신을 다독이며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세손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수아는 자신의 풍만한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몸이 있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이 마음이 있어 끝내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배고픈 영혼들을